개념적으로 보면 주식에서 사용하는 평균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계산하는 주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산술 평균값을 해석하는 관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평균보다 비싸다, 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식에서는 전자를 상승 추세, 후자를 하락 추세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균은 단순 이동 평균,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용어와 개념적으로 비교해보면 산술 평균은 단순 이동 평균과 동일하고 가중 평균과 지수 이동 평균은 비슷합니다. 단순 이동 평균은 특정 구간을 선택해서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에 포함되었던 가격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매일의 주가의 변동에 따라 평균값은 변하지만 최종적으로 20일간의 평균은 보는 것과 같습니다. 3일 경과하면 과거 3일간의 가격은 빠지고 최근 3일간의 가격이 들어가서 평균을 계산합니다. 특정 기간의 산술 평균을 통해서 큰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산술 평균의 특징상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는 특정 기간의 단순 이동 평균보다 짧은 주기 또는 긴 주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수 이동 평균은 단순 이동 평균보다 개념이나 공식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지수 이동 평균은 과거보다 최근의 주가의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식을 대입해서 단순 이동 평균과 지수 이동 평균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 이동 평균에서 접하는 평활계수라는 것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계수입니다. 평활계수의 공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산 주기가 길어질수록 주가에 반영되는 가중치는 감소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주식 투자 서적에서는 변곡점 또는 단기간의 주가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수 이동 평균이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평균이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통계 관련 자료가 많이 나오고 이때 볼 수 있는 것이 시계열 분석법의 하나로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입니다. 개념을 보면 이동평균법과 단순 이동평균, 지수평활법과 지수 이동평균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하나씩 비교해서 보면 이동평균법과 단순 이동평균은 비슷한 것 같지만 지수평활법과 지수 이동평균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변동성이 큰 경우 변동성을 완화시키거나 변동성이 큰 데이터를 제거해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은 추세를 판단하거나 매매 신호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 혹은 주기는 5, 10, 20, 60, 120, 200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주기에 상관없이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하거나 단기 이동평균 값이 장기 이동평균 값보다 큰 상황이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 강좌를 들으면 특정 숫자를 지칭하면서 기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동평균선만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기법이나 강의를 찾아다닙니다. 주식 투자 강좌에서 말하는 특정 숫자를 이용한 기법이 정말 대단한 기법일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강의를 하거나 소위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나름의 경험이나 분석을 통해서 업종, 종목, 시황에 따라 특정 주기 또는 특정 숫자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방법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강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 기법 또는 전략이 수익이 높다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배경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검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방법을 배우고 나면 나름의 투자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분석을 잘하는 것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큰 손실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 트레이딩과 엑셀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실전에서 손실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 이동 평균선 크로스 전략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효율성 측면에 코스피 종목을 대상으로 한 지수 이동 평균 크로스 전략은 일부 구간에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비교해서 보면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MDD를 고려해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전략과 코스피 수익을 비교해서 보면 지수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전략의 수익도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최근 코스피가 상승할 때 전략 수익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 투자 성과를 보면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 종목은 기아차인데 전략 내에서 높은 수익을 얻는 종목들의 특징이 특정 구간에서 큰 상승을 한 후 그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목 수익률만 보고 어떤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면 수익보다는 손실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전략은 작은 손실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지만 한 번 수익이 나면 큰 수익을 발생하는 전략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잘 하지 못하는 손절을 해야 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략에 따라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한 투자자라면 주식 투자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겠습니다. 2010년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기아차입니다. 주식 투자 격언 중 하나가 큰 추세에 맞서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략 내에서 높은 수익을 낸 종목이기는 하지만 추세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 전략은 무용지물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 그 추세가 2년간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호석유나 한미사이언스도 기아차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최근 추세는 하락이지만 특정 구간에서 급등하면서 큰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추세에 순응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페노션을 보면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과 이를 이용한 투자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고 투자 성과를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나름의 투자 안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 중 단순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을 살펴봤는데 이동평균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또 다른 이동평균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전략을 검증해봤는데 경우의 수로 보면 더 많은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기본 전략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전략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투자자 스스로 더 많은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